서울시 서대문구 대신동입니다. 경의중앙선 신촌역 도보 10분 이내에서 근린상가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시세는 매매 금액 2억 6천만 원에서 3억 원, 실투자금은 대출을 2억 원 정도 예상하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말 수익형 부동산이 이토록 주목받던 시기가 있었을까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너무나 높습니다. 일단 금리가 너무나 낮고요. 주택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상가, 오피스텔에 많이 접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신촌에 위치한 상가 준비해 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대신동이지만 저는 이렇게 신촌이 훨씬 더 지역적으로 와닿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촌역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2호선 신촌역이 있고 경의중앙선 신촌역이 있는데 오늘 소개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대학교 바로 위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2호선 신촌역보다는 경의중앙선 신촌역이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지도에 나옵니다만 바로 뒤에 봉원산은 절이 있죠. 이제 안산 나지막간산인데 바로 봉원소 올라가는 초입에 위치해 있는데 바로 이 물건은 초입에 바로 이제 스타벅스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권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아래쪽에 연대 동문하고 이어지고요. 고가도로 바로 맞은편 쪽에는 이제 이화여대가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입지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도보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내려갔을 때는 이제 신촌역 일대 신촌 상권이 밑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곳 역시 금화터널을 이용을 해서 만약에 시내 쪽으로 그냥 경복궁이라든지 시내 시청 쪽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차량으로 버스를 가더라도 아침에 한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이곳이야말로 직주 운전사 굉장히 더 유리한 지역에 입지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포인트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대학교 두 개와 바로 붙어 있는 입지라는 거, 그리고 바로 옆에 이 별 카페라고 하죠. S 카페가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것만 들어도 투자가 위치가 좋다라고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호재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호재보다는 입지에 조금 포인트가 있을 것 같긴 해도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이제 신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 이제 5개 권역으로 나오죠. 도심권 하나와 더불어서 이제 동남, 동부, 서남, 서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서부권 중심 지역에 어떤 직장 수요라든지 학생 수요 또 이런 상권이 굉장히 발달된 지역에 위치를 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아래쪽에는 마포가 자리 잡고 있죠. 마포와 서대문은 이제 인접해 있는데 마포 4대 성장 거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암부터 시작해서 홍대 합정, 공덕까지 바로 이것이 서대문과 마포 이제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4대 성장 거점 지역이 확대됨에 따른 신촌역 일대의 어떤 상가의 확장, 그에 따른 어떤 집가 상승도 노려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에 이제 박원순 시장 체제가 이제 계속 이제 이어지면서 도심 재생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바로 그 신촌역 아래에 도심 재생 사업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시비 한 250억 정도, 43만 제곱미터의 청년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문화 어떤 전진 기지로 개발한다는 그런 발표까지도 났었죠.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부가의 뉴타운인데요. 두 개가 남아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2구역과 3구역입니다. 이 2구역과 3구역이 이주가 됐을 때 가장 편하게 와 닿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 행정구역상 대신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대신동이고요. 신촌에 위치한 이 대학교 두 개를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상가를 한번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제 체크 포인트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소장님, 최근에 상가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언제 접근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소문 이제 한 15년 정도 이제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 제가 이런 분들 많이 소개를 한번 시켜드렸습니다. 자, 내가 보통 이제 상가를 만약에 내가 임차를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월세 낼 생각만 하시잖아요. 근데 이것보다도 제가 실제 이제 이렇게 사례를 해서 재미를 좀 많이 보셨었는데 월세 내는 돈보다 대출을 받아서 했을 경우에 월세보다는 대출 받는 게 100%더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가게에서 편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 자가 건물 되겠죠. 여기서 내 사업 충분히 영위를 하시고요. 내가 사업이 질리든지 어쩌든지 나중에 넘겼을 경우에는 다시 수익형으로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따라서 처음부터 월세 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아무리 조그만 상가지만은 내가 대출을 활용을 해서 내 가게, 내 점포로서 실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은행 이자가 100% 이제 월세 내는 것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시선 한번 좀 돌려보시라 말씀드리고요. 자, 상가 같은 경우는 1층과 2층, 2층과 3층의 갭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초보 투자자분 내지는 초보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1층을 먼저 선점을 하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MC께서 이제 별다방이라고 칭호를 해주셨으니까 바로 길 하나만 건너면에 앞에 이제 이 별다방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상권은 그나마 검증이 됐죠. 따라서 내가 발품 팔아서 상권을 검증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상권이 검증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1층 근린 상가의 소규모 자본으로서 내가 월세 내는 것보다 설령 대출을 훌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월세 내는 것보다는 대출 이자가 훨씬 더 저렴하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뭐 천년만년 운영할 건 아니거든요. 나중에 세를 준다고 하더라도 도심의 접근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학생들의 수요 이런 기본세가 받쳐주는 지역을 꼼꼼하게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일단 상권은 어느 정도 그 카페로 인해서 검증이 된 지역이니까 특히 1층에 투자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팁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뭐 시세 투자금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상가 투자는 뭐 입지 그리고 투자법, 가격 이 세 가지가 또 한 박자가 맞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가격대 투자해야 하는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지금 많으실 것 같거든요. 투자금, 시세, 월세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주세요. 자, 보통 보면 이제 월세는 기본 한 뭐 100에서 200 정도 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대출을 받아서 이자가 이거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역에 일단 시세는 2억 한 6천에서 3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월세 같은 경우 보증금 1000에 한 80에서 90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출을 많이 줄였지만은 대출을 어느 정도 활용했을 경우 최대한 많이 활용했으면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한다 그러면은 최소 5천에서 최대한 1억 정도까지 투자. 월세를 따박따박 내면서 월세 결정하는 것보다는 대출을 활용해서 안전한 내 어떤 자가 정보를 가져보시라고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